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토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의 전략적 변화가 지금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떨던 한 나라가 단숨에 유럽 최강위 군사 강국으로 탈바꿈했다고 하는데요. 나토 본부의 긴급 전략 재편, 유럽 언론들의 놀라운 평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변화의 실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브뤼셀 나토 본부의 회의실은 참으로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넓은 테이블 주위로 유럽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앉았고 탁자 위에는 각종 문서와 태블릿이 놓여 있었죠. 겨울 햇살이 회의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나토 방산 전략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안드레아 노보티는 회의장 구석에서 노트북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체코 국방대학교 출신의 여성 전략가로서 그리고 나토 협력자문위원으로서 오늘 발표를 앞두고 있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유럽의 방산 현실과 미래 전략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전 그녀의 귀에 들어온 소식이 그녀의 발표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시스템이 유럽 안보를 바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안드레아는 내심 비웃으며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의 안보 체계를 변화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그녀에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유럽은 수세기 동안 전쟁과 평화를 경험하며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발전시켜왔고 대서양 동맹의 견고한 기반 위에 안보 체계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들어와 이 모든 것을 바꾼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죠. 우리 유럽의 독자적 방위 철학과 시스템을 훼손하는 외부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준비한 발표 자료의 결론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을 비판하진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했죠. 유럽은 유럽의 방식대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안드레아의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대표는 그녀의 화면을 슬쩍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대표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듯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첫 번째 발표자인 벨기에 대표가 나토의 전반적인 안보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중동의 불안정, 그리고 유럽 내부의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한 뻔한 이야기였죠. 안드레아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한국 방산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더욱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로 루마니아의 미하이 소령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루마니아 국방부의 미하이 라데스쿠 소령께서 한국 방산 시스템 도입 후 루마니아 안보 변화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드레아는 흥미로운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비판하려던 바로 그 사례를 먼저 듣게 될 줄은 몰랐죠. 미하이 소령은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군인다운 태도로 단상에 올라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전문가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안드레아는 여전히 그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무기 도입 이야기가 아닌 한 나라의 안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미하이의 첫 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잠시 닫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그녀의 확고했던 신념을 얼마나 크게 흔들게 될지를. 미하이 소령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 작은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의 조명을 약간 어둡게 조절했습니다. 큰 스크린에는 루마니아 국영방송의 로고가 떠올랐고 곧 뉴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처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영상 속 내용이 전개되면서 점점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은 작년 가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루마니아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 파편 사건을 다룬 뉴스입니다. 미하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공포에 질린 루마니아 시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국경 마을 주민들이 공습 경보에 대피하는 모습, 어린아이들을 안고 뛰어가는 부모들, 그리고 불안에 떨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노인들의 모습까지. 그 어떤 설명보다도 영상 속 시민들의 표정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루마니아는 나토의 일원이었지만 실질적인 대응 능력은 미약했습니다. 방패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칼의 역할은 하지 못했죠. 미하이의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토의 일원이라는 명목적 안전망은 있지만 실질적인 자체 방어 능력은 부족하다는 현실적 고민이 있었죠. 영상은 이제 루마니아 군부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훈련 중인 군인들, 그리고 새롭게 배치된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에서 도입한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도입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들여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전략적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죠. 미하이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안드레아는 자신의 발표 자료를 슬며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녀가 준비했던 비판적 시각의 내용들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 내용이 확신에 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루마니아 군이 한국 교관들과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장비 운용 교육을 넘어 전술과 전략에 관한 토론을 나누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대화는 무기 자체보다 어떻게 전장을 이해하고 설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운 것은 단순한 무기 운용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장을 읽는 법,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자신보다 강한 적에 맞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하이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많은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발틱 3국과 폴란드,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 대표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안드레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미하이는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시스템 도입 전후의 루마니아 군의 대응 능력 변화, 훈련 효율성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사기와 전문성 향상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안드레아는 자신의 노트북을 완전히 닫고 미하이의 발표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 그리고 한국의 방산 역량에 대한 인식이 너무 표면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유럽의 전통적인 방식만이 최선이라는 생각 자체가 편견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루마니아는 이제 더 이상 나토의 방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나토의 칼이 되었습니다. 미하이 소령의 이 한마디에 회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방패와 칼이라는 비유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 내에서 언제나 방어적 존재, 완충지대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칼이 되었다는 선언은 기존 질서의 변화를 의미했죠. 미하이는 구체적인 장비 도입 현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주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 경공격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가 루마니아 군에 통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술 교리, 군 운용 체계, 그리고 전략적 사고방식까지 배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죠. 대형 스크린에는 루마니아 군의 훈련 모습이 이어서 재생되었습니다. 예전의 훈련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부대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전술적 창의성이 돋보였습니다. 안드레아는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그 변화가 인상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교관들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전장 읽기였습니다. 그들은 지형, 날씨, 시간, 적의 심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군의 DNA에 녹아들었습니다. 미하이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 군이 어떻게 한국식 훈련 방식을 도입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기존의 나토 교리와 융합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루마니아 군의 전투력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비대칭 전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자신보다 큰 적과 맞서야 했던 국가입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 심지어 우위를 점하는 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경험과 지혜는 루마니아와 같은 중소규모 국가에게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안드레아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체코 역시 역사적으로 항상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한국이 정말 어떻게 이런 전략적 사고방식을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럽의 안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미하이의 발표는 끝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에 있었던 나토 연합훈련에서 루마니아 군이 거둔 성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루마니아 군은 여러 시뮬레이션 전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전술 운용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있어야 할 군대가 아닌 필요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산 시스템을 도입한 후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물리적 장비의 현대화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미하이의 마지막 말에 회의실에서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드레아도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했던 발표 내용은 완전히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방산 시스템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 안드레아의 눈과 미하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하이는 작게 미소를 지었고 안드레아는 그 미소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군요. 세미나가 휴식 시간에 들어가자 안드레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테라스에서 브뤼셀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견해와 확신이 단 한 시간의 발표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나 봅니다. 안드레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철저한 데이터 분석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숫자와 통계, 객관적 지표를 통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하이 소령의 발표는 단순한 데이터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군인들의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칼이 된 루마니아라는 자부심에 찬 선언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깊어질 때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죠? 뒤돌아보니 미하이 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고 그중 하나를 안드레아에게 건넸습니다. 안드레아는 고맙다는 듯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당신의 발표를 들으러 오기 전에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드레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준비했던 자신의 발표 내용, 즉 한국 방산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내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하이는 놀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안드레아는 미하이에게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한국 방산 시스템의 어떤 점이 그렇게 혁신적인지, 기존 나토 체계와의 충돌은 없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체코와 같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이 판매하는 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전체적인 시스템, 철학,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미하이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가 한국과 협력하면서 겪었던 초기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루마니아 군 내부에서도 많은 저항과 회의가 있었지만 결국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나라, 체코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체코는 루마니아보다 더 나은 출발점에 있습니다. 뛰어난 산업 기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미하이의 말에 안드레아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체코는 오랜 무기 제조 전통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방산 분야에서의 혁신은 정체되어 있었고 주변국과의 기술 격차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과의 협력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직접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그들의 시스템, 훈련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철학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데이터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하이의 제안에 안드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방산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그리고 체코의 안보를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드레아는 자신의 발표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모든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발표에서 한국 방산 시스템에 대한 비판 대신 루마니아의 사례를 통해 배운 점과 앞으로 체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열린 토론을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끔은 확신을 버리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안드레아의 마음속에는 이제 호기심과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유럽의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체코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안드레아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잠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정연함과 첨단 기술의 조화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브뤼셀에서의 세미나 이후 2달, 그녀는 마침내 한국 방산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노보틴 위원님, 환영합니다. 저는 국방대학교 김태준 교수입니다. 공항 출구에서 그녀를 맞이한 한국 측 안내자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드레아는 미소로 화답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나토와 한국 간의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물로 이번 안드레아의 방문을 주선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안드레아는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도로,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리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브뤼셀에서의 세미나 내용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미하이 소령의 발표, 그리고 그 후 나눈 대화가 그녀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닷새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훈련센터, 그리고 몇몇 방산업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격 훈련장에서의 실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안드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체코 국방대학에서 많은 훈련과 세미나를 경험해왔지만 한국의 방산 시스템에 관해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아는 바가 거의 없었죠.
미하이의 발표와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안드레아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친 후 그녀가 처음 맞닥뜨린 것은 광활한 연구단지였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시설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 부서의 연구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연구소장의 말에 안드레아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왜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안드레아는 그 설명에서 루마니아 소령 미하이가 말했던 내용의 근원을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큰 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략적 사고를 형성했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그것이 우리 방산 철학의 핵심입니다. 오후에는 한국군 훈련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자주포 훈련 시뮬레이션을 직접 체험했고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운용 과정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훈련병들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안드레아는 영어를 할 줄 아는 몇몇 한국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적 이해도와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왜 특정 전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한 젊은 장교의 이 말이 안드레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그들의 방산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안드레아는 그제서야 미하이 소령이 왜 그토록 한국의 방산 시스템에 감명을 받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안드레아는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한 이 부대는 항상 실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국군이 어떻게 제한된 자원으로 압도적인 위협에 대응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교한 감시 시스템, 신속한 대응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명확한 임무 의식이 돋보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대 다수의 상황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스템은 효율성과 상호 연계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안드레아는 체코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체코 역시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로서 효율적인 방위 체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코는 주로 나토의 우산에 의존하며 독자적인 방위 전략 발전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생산 시설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민간 기업과 군, 그리고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단일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시스템 설계 능력입니다. 업체 대표의 이 말에 안드레아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방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의 전수한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마지막 날, 안드레아는 국방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국의 젊은 장교들이 어떻게 교육받는지, 그들의 전략적 사고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대칭 전력에 관한 세미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원의 한계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략과 전술은 효율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안드레아는 한국 교수들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체코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위 철학과 시스템 전체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길, 안드레아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체코에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를 비롯한 체코 내부의 보수적인 세력들이 강하게 반대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프라하 국방부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노보틴이 한국 방문 결과를 발표한 후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체코도 루마니아와 같이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열정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보틴 위원,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럽의 전통적인 방위 체계와 나토의 틀 안에서 충분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 왜 굳이 아시아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까? 국방부 차관의 질문에 안드레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루마니아의 사례와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 방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체코와 같은 중소규모 국가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방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안드레아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한 노년의 장군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안드레아의 아버지 야로슬라프 노보틴 장군이었습니다. 퇴역했지만 여전히 체코 군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었죠. 아버지, 제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군요. 안드레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로슬라프의 표정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넌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는 거니? 체코 군을 아시아식으로 바꾸자고. 우리는 수세기 동안 유럽의 중심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싸워왔어. 한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나라야. 그들의 기준이 우리에게 맞을 리가 없어.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책에 안드레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한 결과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문제입니다. 야로슬라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을 향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넌 항상 이랬지. 새로운 것, 혁신적인 것에 너무 쉽게 매료돼. 하지만 국방은 실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우리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안드레아와 아버지의 대립은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야로슬라프는 더 이상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도 딸의 제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체코의 뿌리 깊은 군사 전통과 유럽적 가치를 강조하며 한국의 시스템이 이와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체코의 전통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통 위에 새로운 효율성과 전략적 사고를 더하자는 겁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군사과학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로슬라프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체코의 주요 군사 잡지에는 외국 시스템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은 체코 국방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익명의 고위 장교가 인터뷰한 내용이었지만 안드레아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체코 언론을 통해 한국 무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한국 시스템이 나토 표준과 호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허위 정보까지 유포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이 모든 공격에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 그리고 직접 경험한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도 소수지만 그녀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루마니아의 미하이 소령이 지속적으로 조언과 지원을 보내왔습니다. 안드레아, 우리도 처음에는 똑같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실과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미하이의 이메일은 안드레아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체코의 안보, 그리고 유럽 중심부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안드레아는 국방부 장관과의 개인 면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이 만남이 체코의 방위 전략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반대 세력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관실 문 앞에 서서 안드레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이 체코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비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체코 국방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장관의 선언에 이어 대형 스크린에는 체코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프라하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체코-한국 방산협력협정 체결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격렬한 논쟁과 토론, 그리고 설득 과정 끝에 마침내 안드레아의 제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첫 번째 열에 앉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지난 3개월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내부의 반대, 외부의 압력, 그리고 끊임없는 의문과 도전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고 체코군 내 많은 보수 세력들은 여전히 이 변화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산 시스템, 훈련 방법론, 그리고 그들의 전략적 철학을 도입함으로써 체코군의 효율성과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장관의 연설 내용은 정확히 안드레아가 제안했던 바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장관을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자들을 차례로 만나며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고 결국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루마니아의 미하이 소령이 제공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였습니다. 루마니아군이 한국 시스템 도입 후 보여준 극적인 성과는 가장 회의적인 이들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협정 서명이 완료되자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아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명식 이후 안드레아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첫 실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일정을 논의했고 특히 체코 군 내에서 어떻게 한국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장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의 사고방식과 훈련 철학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측 대표의 이 말에 안드레아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첫 3주간은
한국 전문가들이 체코를 방문해 현지 상황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체코군의 현재 역량, 강점과 약점,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이 과정에서 현지군 지휘관들과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고, 때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해소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일부 고위 장교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고, 심지어 몇몇은 이를 자신들의 전문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안드레아는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교들의 반발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안드레아의 아버지 야로슬라프와 가까운 이들은 여전히 이 변화에 비판적이었고, 때로는 실무 과정에서 의도적인 방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체코 병사들에게 직접 훈련을 시작했고,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은 새로운 방식에 빠르게 적응했고, 그들의 열정과 성과는 고위 지휘관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안드레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부대에서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 대대장의 이 말은 안드레아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처음에는 가장 회의적이었던 몇몇 장교들이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로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달이 되자 체코와 한국의 합동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체코 중부의 넓은 훈련장에서 양국 군인들은 함께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종종 이 훈련을 참관했고, 그때마다 체코 군인들의 성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장을 읽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교관의 이 말은 안드레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이것이 체코군이 필요로 하던 변화라고 확신했습니다. 체코는 역사적으로 항상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화력보다 지혜와 전략적 유연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달이 되자 체코-한국 협력의 첫 번째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연합훈련에서 체코 부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창의적인 작전 수행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드레아, 당신이 옳았어요. 이것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이 말에 안드레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비전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체코는 이제 단순한 나토의 일원이 아니라 유럽 중심부에서 독자적인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국가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안드레아가 서 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큰 회의장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연례 나토 방위 전략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고, 특별히 이번 회의에서는 중부 유럽의 새로운 방위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체코 대표단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자는 다름 아닌 안드레아 노보틴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시스템 도입을 주도한 지 1년 안드레아는 이제 체코 국방 전략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가 이끈 변화는 단순한 장비 교체를 넘어 체코군 전체의 사고방식과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나토 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체코가 경험한 전략적 변화, 그리고 그것이 중부 유럽 전체에 가져올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드레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 전 이 같은 회의장에서 루마니아 소령 미하이의 발표를 들으며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 앉아있는 미하이도 그 변화를 느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안드레아는 먼저 체코가 한국 방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성공 사례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점, 처음에는 많은 내부 저항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모든 도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전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체코군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이 표시되었습니다. 훈련 효율성 향상, 작전 수행 능력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군 전체의 사기와 전문성 향상을 보여주는 수치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최근 나토 연합훈련에서 체코군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체코는 유럽 중앙의 전략 지휘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 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아의 이 선언에 회의장의 많은 대표들이 주목했습니다. 특히 동유럽과 중부 유럽 국가들의 대표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전략적 고민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한국의 방산 철학을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체코의 고유한 상황과 역사, 그리고 나토의 틀 안에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유럽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켰습니다. 안드레아의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문득 회의장 구석에 앉아있는 아버지 야로슬라프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방산 시스템 도입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가 오늘은 딸의 발표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이 안드레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들 부녀의 관계는 매우 냉랭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안드레아의 결정이 체코의 전통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둘 사이의 대화는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체코군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야로슬라프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룬 변화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장비와 기술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계급의 군인들이 전장을 읽는 법을 배우도록 했고 그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안드레아의 발표는 구체적인 사례로 이어졌습니다. 체코군이 어떻게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전술을 발전시켰는지, 어떻게 기존의 장비와 한국의 시스템을 통합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전략적 유연성을 키웠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대표들이 안드레아에게 질문을 던졌고 특히 다른 중부 유럽 국가들의 대표들은 체코의 경험을 자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안드레아는 회의장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야로슬라프가 나오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야로슬라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 발표를 듣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옳았음을 인정해야겠다. 이 한마디에 안드레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은 그녀에게 있어 나토의 모든 찬사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체코의 전통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너는 오히려 그 전통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었구나. 야로슬라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체코군에 바친 사람으로서 자신의 나라가 유럽 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분명 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안드레아는 브뤼셀의 한 레스토랑에서 미하일을 만났습니다. 1년 전 그의 발표가 안드레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 그들은 유럽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아, 당신의 발표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전략 지휘국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어요. 미하이의 칭찬에 안드레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냉소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미하이. 우리는 이제 유럽 전체에 이 변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새로운 안보 구조, 중소국가들의 전략적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칼이 된 나라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에는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의 경험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드레아는 프라하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유럽의 풍경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제 체코가 나아갈 길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안드레아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도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안보 질서의 설계자로 우뚝 선 모습은 기술과 지식이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술이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또 다른 기적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